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공청회인데요. 지난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 공청회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공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세금 2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시동조차 걸지 못한 해수 담수화 시설. 시설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가동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꿔 말해 부산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또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부터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시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홍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모르면 제가 그거 한 거겠지만 일단은 그 모르는 사람이 꽤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수막을 거는 등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지난 민선 6기 동안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당연히 시간이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에 개최된다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참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석하기 어렵지. 평일에 이렇게 좀 중요한 공청회나 이런 게 열린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사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민선 6기 동안 부산에서 열린 공청회는 모두 33건. 이 가운데 퇴근 이후 시간에 개최된 건 단 한 건뿐입니다. 공청회가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절차상 형식을 맞추기 위해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구로구나 성북구의 경우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공청회는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의 70%가 인맥이나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낙하산 인사가 공정성을 해치기도 하지만 전문성에도 치명적입니다. 허위 경력을 내세우거나 지원 자격조차 없는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조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설관리공단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핵심 공기업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상임이사인 관리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관리본부장의 경력을 보니 임명 직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기획이사를 1년간 지낸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주요 경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올리는 거죠, 제가. 실제 경력이 아니고. 본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래 팔고 그렇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건데 확인 결과 해당 관리본부장은 오거돈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본부장님도 캠프에 계셨던 거는 사실인 거죠? 예. 어떤 일을 그럼 캠프에서 하셨던 거죠? 캠프에서 자원봉 사셨죠.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장 자리도 이상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월 상임이사인 건설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임원 후보자 자격 요건입니다. 지원 자격 6개 항목 중 하나가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임 건설본부장은 민간 건설사의 부장 경력이 전부입니다. 대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같은 극히 주관적인 기타 조항을 적용해 다른 5개 지원 자격 조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고 규모도 있고 운전까지 다 어느 정도 좀 그걸 알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구멍가게 하다가 마트에 점장을 오신 거죠. 따지고 보면. 오거돈 시장은 전문성이 인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취재팀이 민선 7기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이 해당 분야의 문외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기장군 원자력 의과학 산업단지에 국내 최초의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은 1% 수준인 전력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해외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도 부산에 집중 배치될 수 있다는 산업부의 설명도 함께 실었습니다. 자, 일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부산시와 상의 없이 경기 오산기지의 기동정찰사령부를 김해공항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공군 김해기지에 정찰사령부를 이전하면서 공군 병력 120명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국방부가 기존 수송기 중심으로 이용하던 김해공항에 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이에 오거돈 시장은 정부가 시와 상의도 없이 공군 사령부를 김해공항 기지로 이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산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일면의 기사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노후 공단인 사상공단을 도심형 디지털밸리로 변모시키는 재생 사업이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확장동 동일철강 부지 17,348제곱미터를 전용 공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하고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계획인 활성화구역 지정안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건데요. 사상공단을 해운대구 센텀시티 3배 크기의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공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부산시 관계자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면의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을수도 대교를 통해 퇴근하는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30분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요금이 1,000원에서 600원이 되는 할인 시간이 오후 6시부터 8시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8시로 변경된다고 신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대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겠고요.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날은 흐리겠지만 아침 기온이 9도까지 올라서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은 구름이 적은 모습이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희뿌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남도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양산 영하 2도, 창원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를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동해남부 먼해상해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절기 동지인 토요일에는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고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가 오늘 오후 3시 도시철도 서면역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산 수산정책포럼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수산 가공식품 지식 제공과 홍보 등을 통해 수산식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다양한 수산식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부산 VR, AR 제작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3시 해운대 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개소식에는 부산시와 시의회, 부산영상위원회 등에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막식과 현장 시설 투어, 입주업체 격려 등을 통해 첨단 영상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범어사 성보관 건립 착공식이 오후 2시 청룡동 성보관 건립부지에서 개최됩니다. 신축되는 성보관은 문화대청과 부산시가 총 12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2,970제곱미터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오는 2020년 3월 완공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대로 환급받으시면 좋겠죠?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먼저 챙겨보게 되는 것, 각종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더해 소득의 25% 이상, 즉 연봉 1,000만 원의 경우 25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새 차를 카드로 샀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중고차의 경우 구입 금액의 10%는 카드 사용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가 준 것도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입니다. 연령 제한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졌고 소득세 90%가 취업 후 5년 동안 감면됩니다. 지난 7월 이후 도서구입, 공연 관람에 신용카드를 쓴 부분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에 한해서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하신 도서 공연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아래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월 24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가 소득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도 대표적인 절세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 상품은 절세 때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금융 상품인데요.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라 하면 연금 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본인 인증을 하면 작년 연말정산 자료부터 올 들어 실제로 내가 쓴 신용카드 자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 금액 등을 모두 계산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지난 3년치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시행을 앞두고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왜 강단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을까요? 류재민 기자가 직접 마이크를 건네봤습니다. 이른바 강사법 통과 이후 파업에 들어간 건 부산대가 처음입니다. 이제 강사법을 핑계로 대고서 대학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좌를 줄이고 강사 수를 줄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로서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간당 94,000원. 법 취지와 달리 강사법이 이마저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게 이들의 걱정입니다. 사이버 강좌는 늘고 시간 강사가 설 수 있는 강단은 줄어들 게 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을 돈으로만 계산을 해서 많은 강사 수를 줄여서 학교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 계획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법은 저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통해서 저희들은 대량 해고의 위협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한 학기씩만 강단에 설 수 있는 상황. 강사법 통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거란 기대도 대학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저임금 때문에 월 1,000만 원도 안 되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 장치에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8만 명의 시간 강사들. 연구와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를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와서 그 시간만 수업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어느 흔적도 없어요.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생산 기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는 전기차를 이용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와 부산시 차체 부품 제조업체인 동신모텍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생산 시설을 현재 스페인에서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내년 9월부터 5년 동안 동신모텍 공장에서 트위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내수 판매는 물론 수출을 염두에 두고 현재 5,000대인 생산 능력을 15,0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That today's MOU will lead to new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to grow their business, grow jobs, and on the whole get more vigor to the auto industry and to Busan. 부산시는 트위지를 친환경 배달이나 커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조해 지역 청년에게 대여하는 부산 청춘 희망카 사업을 추진합니다.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함께 컨설팅과 직업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자동차 공장 국내 유치의 첫 번째 사례이며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1년 매출 5조 원이 넘는 르노 삼성차는 부산 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부동의 1위입니다. 지난해 부산 전체 수출 가운데 약 2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트위지의 소형차가 부산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르노 삼성차를 통해서 부산의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생산 기반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르노 삼성의 부산 지역 협력업체는 모두 31개사로 고용 인원만 5천여 명, 매출액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A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3층 복도에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년 넘게 하도급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3차례 받고 현금을 챙기는 등 모두 52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고 소란 피우는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69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40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지난 10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 63살 문모 씨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혔고 최근 3년 동안 폭력 전력이 3번을 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앤디 번즈를 대신할 새 외국인 선수로 카를로스 아수하이를 영입하기 위해 정식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수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된 수비력으로 샌디에이고에서 2루수로 뛴 151경기 1143이닝에서 기록한 실책은 5개뿐입니다. 아수하이는 홈런 타자는 아니지만 콘택트 능력이 뛰어나고 발도 빨라 2루타를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그 석점슛 1위를 기록하는 등 올 시즌 프로농구 부산 KT의 선전을 이끌었던 외국인 선수 데이빗 로건이 장기 부상에 빠졌습니다. KT는 로건이 지난 16일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레이업슛 착지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을 다쳤고 KBL 주치 검진 결과 8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으로 이에 따라 KT의 상위권 싸움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백스코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태식 현 코트라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이태식 신임 대표이사는 1987년 코트라에 입사해 북미 지역 본부장, 전략 마케팅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현재 코트라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백스코 사장 자리는 지난달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둔 함정호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공석이 됐었고 캠프 출신 대학 교수 등 모두 9명이 공모에 지원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부시장에 발탁됐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사람이 계속 맡는다는 건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유 부시장은 당장 부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성명을 내고 유 부시장의 비위가 사실이라면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MBC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수영구 밀락동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부산시정과 지역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부산 MBC가 지속성을 토대로 수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부산 MBC가 지닌 역동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새로운 형식의 방송을 시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어진 지 31년이 지나 노후화된 낙동강 하구뚝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K-워터 부산권지사와 사하구는 어제 낙동강 하구뚝 디자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경관 조명을 바꾸고 보도 폭을 늘리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관 개선 사업은 내년 설계 공모와 실시 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2021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산항 관계기관들이 일자리 창출과 동반 성장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물류협회 등 7곳의 부산항 관계기관들은 어제 항만공사 대강당에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확보와 협력업체 동반 성장,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반 성장 등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로 채택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강서구 신호동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혜영 최고위원과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 등 중앙당과 부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강서구 지사동 과학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 따른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첫 번째 분양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주택 용지가 두 번째 분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에코델타시티 2단계 공동주택 용지 3개 필지에 대한 경쟁률이 최대 14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에는 모두 33곳의 공동주택 용지가 있으며 지난해 2곳과 올해 3곳의 분양이 끝나면서 28곳의 공동주택 용지가 남았습니다. 현대상선이 모항으로 이용하는 부산신항 4부두 터미널 운영권을 2년 만에 되찾습니다. 현대상선은 유안타 HPNT 3호 투자 합작회사를 통해 와스카가 갖고 있던 4부두 지분 40%를 1,270억 원에 취득해 공동 운영권을 회복하게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동 운영권 확보로 현대상선은 하역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컨테이너선 전용 선석 확보가 가능해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대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겠고요.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날은 흐리겠지만 아침 기온이 9도까지 올라서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은 구름이 적은 모습이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희뿌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남도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양산 영하 2도, 창원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를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동해남부 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절기 동지인 토요일에는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고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